안녕하세요. 돈 되는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비도 많이 오고 천둥 번개까지 치는 상황인데 집에 다들 잘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제목, 삼성이 현재 러시아와 손잡고 계약 한 건에 6조 원 잭팟을 터뜨린 현재 상황, 일본이 한국 기술력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며 침 꿀꺽 흘릴 듯 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인데요. 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야말 2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쇠빙 LNG선 기술 파트너로 선정되고 어떻게 건조될 15척의 쇠빙 LNG선을 수주하냐 마냐에 대한 많은 기대가 있었는데요. 이번 러시아 정부 고위 관계자 및 러시아 기업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부 고위 관계자 및 우리나라의 굵직한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일전에 한번 언급해드린 적이 있는 러시아 국영조선소 지베지다와 삼성중공업이 함께 쇠빙 LNG선에 대해 설계 계약을 결국 체결했습니다. 쇠빙 LNG선의 경우는 일반 LNG선보다 훨씬 비쌉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LNG선은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기술에 극지지방의 얼음까지 깨면서 LNG를 운반하는 쇠빙 LNG선의 경우는 강도적인 면에서 더 배가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 난이도는 현저히 높아져 선박 한 척당 건조 단가는 현저히 높아지게 됩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삼성중공업이 체결한 이번 사업 규모가 쇠빙 LNG 운반선 한 대당 약 3억 5천만 달러 수준으로 보고 있고 총 계약한 선박수는 15척이므로 삼성중공업이 이번에 체결한 사업 규모는 약 6조 원에서 6조 5천억 수준 사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계약이 있을 수 있었던 배경은 삼성중공업이 여태 보여준 성과 때문인데요. 2000년대 초 특히 세계 최초로 양방향 쇠빙선을 수주해서 업계에서 최초로 쇠빙선 시장을 열어주었고 또한 단단한 얼음도 깰 수 있는 강도 높은 극지방용 드릴십까지 성공적으로 고객에게 전달한 이력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극지방에서 사용되는 모든 것들은 강도나 품질이나 안전이 보장돼야 되는데 이런 대규모 사업으로부터 그것도 러시아로부터 프로젝트 파트너로 선정된 것은 이미 기술력과 이런 안전성 등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은 것과 다름이 없죠. 사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차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차 프로젝트도 물론 존재했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1차 프로젝트가 현재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2차 프로젝트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당시 야말 1 프로젝트 때에도 쇠빙 LNG선을 우리나라가 한 대인가 두 대 빼고 거의 싹쓸이 하셨던 거 알고 계신가요? 2014년 대우조선해양이 15척을 수주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척인가 두 척은 중국 자본이 들어간 이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중국에게 준 상황이었죠. 따라서 사실 이번 2차 프로젝트에서도 대우조선해양이 다 수주하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가 좀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설계부터 건조까지 대우조선해양이 모두 가져왔었지만 이번 2차 프로젝트는 최근 지분 구성이 좀 바뀌게 되면서 직접적인 건조까지는 가져오지 못한 상황입니다. 물론 러시아가 사업을 통해 국영조선소인 지베지다를 밀어주려는 의도도 깔려 있겠죠. 하지만 지베지다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아무리 밀어준다 한들 대한민국만큼 쇠빙 LNG선을 건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현재 문제인데요. 따라서 삼성중공업이 설계를 다 가져온 상태에서 지베지다의 도크에서 실제 공동 건조까지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중공업이 설계한 건데 갑자기 뜬금없이 다른 기업이 예를 들면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이 딱 들어와가지고 건조하는 게 기술 유출 면에서 삼성중공업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또한 이번 러시아와의 계약 외에도 합작 설립사까지 설립하기로 최종 확정이 된 상황이기에 좋은 조짐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합작사로 들어가서 설계만 해주면 기술 유출이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건조 파트너가 된 것이지 건조 기술은 모두 파는 게 아니란 겁니다. 건조 기술 같은 경우는 업체별로 특허가 다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특허에 대해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특허 업체의 동의가 없으면 사실상 건조가 불가능하죠.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도 프랑스 LNG 화물창 회사에 실제 로열티를 지불하죠. 근데 우리가 이 LNG 화물창을 할 줄 몰라서 직접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는 게 아닌 거죠. 못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LNG 화물창을 프랑스가 먼저 치고 나가서 특허를 등록한 거고 세계 시장은 이에 따르려고 하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 LNG 화물창을 똑같이 못 만들기 때문에 로열티를 지불하는 겁니다. 시장 판도를 바꿀 만한 그리고 시장 표준을 바꿀 만한 경이로운 기술이 아직 나오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여하튼 이번 연도 조선업이 좀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나마 삼성중공업이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약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더 고부가가치의 선박을 많이 수주해서 예전처럼 조선업의 호황이 꼭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일본의 어이없는 행태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세코 경제산업 장관이 황당한 발언을 하는데요. 들어보시죠. 한국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백색 국가를 제외하는 행동에 대해 본인들에 대한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고 공개적 석상에서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이 일본은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한 이후에 실제 이렇게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개정하는 이유, 일본을 가장 하위 지역에 둔 이유, 그리고 제도의 적합성 등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해왔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일본 자기들은 뜬금없이 경제적 보복 조치를 해놓고 우리나라가 하니 그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이야기와 다름이 없죠. 세상에 어느 나라가 지들이 물건 팔아 흑자내는 국가의 이런 파렴치한 행동과 논리 없는 행동을 하면서 특정 기업들 망하게 하려고 해놓고 이유를 가져오라는 나라가 있습니까? 거기에 방송은 물론이거니와 주간지 같은 잡지 같은 곳에서도 이렇게 특정 국가를 상대로 성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말도 안 되는 조롱을 하면서 깎아내리는 나라가 있나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일본만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인접 국가를 상대로 조롱하고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한듯 정부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업체들을 가만히 놔두는 나라도 없죠. 결국 이 말은 일본 정부나 저런 행동을 하는 TV 프로그램 그리고 주간지 회사 다 똑같이 한통속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다 같단 거고 한국에 대한 일본의 마음은 대동단결되어 있다는 거죠. 현재 일본은 수출 흑자국을 상대로 저런 조치를 취한 상황인데 본인들의 의지대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움직이지 않자 정말 크게 당황한 상태입니다.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해 대체제를 찾거나 우회 수입을 하는 등 너무 발빠르게 움직임과 동시에 실제 수출 규제를 단행한 후 대일 그리고 대한수출 적자 비율이 대한수출 측에서 약 46배 높은 상황이죠. 일본의 손실이 더 컸단 말입니다. 실제 일본의 수출 규제로 대한민국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또는 다른 어떤 회사가 직접적으로 망했거나 파산했다는 이야기 당장 들어보셨나요? 전 못 봤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업체들의 힘이 더 강해지고 있죠. 그리고 또 오히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출하만 잘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수출 규제 같은 경우는 일본 아베 정부의 최측근들의 잘못된 선택이라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요. 실제 강제징용 문제로 일본 아베가 한국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줄 수 있는 항목을 지정하라고 했고 실제 메시지를 주더라도 충분히 두 나라의 관계까지 생각해서 큰 문제가 없는 섹터로 메시지를 선택하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스가 또한 한국으로부터 얻는 이익, 즉 관광과 수출 문제에서 피할 수 있는 섹터를 참모진들에게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대응팀에 완전 도라이들이 있었던 거죠. 특히 한국에 대해 강경하게 반응하는 극우파 장관들이 이 대응팀에 있었던 겁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엔 특히 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면서 한국 주요 산업인 반도체를 잘못 건드린 거죠. 실제 이 대응팀에서 반도체만은 건드리면 안 된다. 일본 소재 업체들이 잘못될 수도 있고 글로벌 공급 체인에 치명적인 영향을 줌과 동시에 일본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까지
이런 의견으로 반박까지 나왔었지만 극우파 장관들이 너무 세게 나왔고 아베까지 설득해 아베가 그래 한번 해봐 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예상과 달리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해 우리나라가 너무 발빠르게 대응한 결과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 현재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등 저순도 불화수소를 순차적으로 공정에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EUV 포토레시스트 등도 벨기에를 통해 우회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일 공조 관계가 깨지게 됨과 동시에 일본은 중국, 러시아, 미국으로부터 매우 강한 압박을 받게 되었죠. 해결 방안까지 마련하라던 아베의 지시와는 달리 밑에 있는 그냥 방사능에 오염된 장관들이 이성적인 생각이 아닌 생각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실제 이렇다 할 만한 해결 방안이 없어 일본 정부는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 장관들 경질까지 문제가 될 정도라고 하니까요. 경질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